네,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 회원 예비 신부신데 이 황효원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결혼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일단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자, 뭐 예비 신부라고 들었는데 이 결혼식은 언제고 또 언제부터 준비를 좀 하셨는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 2월쯤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올해 2월부터 준비를 했으면 정말 코로나 내내 이제 준비를 하셔서 굉장히 뭐 고민도 많으셨고 스트레스 애로사항 많으셨을 텐데 자, 보통 이 청첩장 모임이라고 하죠. 지인들에게 뭐 청첩장 얼굴 보고 주는 건데 이것도 못하고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보통 10월 결혼이면은 지금이 딱 청첩장을 돌리는 시기인데요. 예. 저와 예비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청첩장도 안 만들고 올 스톱 상태예요. 이게 49인밖에 못 부르는데, 이제 청첩장을 다 돌려놓고 누구한테는 와달라, 누구는 못 올 수 없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서요. 네. 자, 구체적인 어려움은 잠시 뒤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라는 이제 일종의 단체죠. 가입을 하신 상황인데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고 이거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왜 가입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결혼식 지침이 워낙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예. 공감한 많은 예비 신부부들이 실제 인증을 해서 이제 모인 단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예식장을 계약을 했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그 가을쯤이면 백신 접종을 다 하니까 이제 일상생활 정상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식일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중대본 대책 오늘 나온 것도 보면 볼수록 결혼식에만 좀 불공평한 면이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 예비부부들한테 모든 책임이 쏠리는 구조인 점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하게 돼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불공평 그리고 불합리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해주셨어요. 자, 연합회 차원에서 뭐 트럭 시위까지도 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회원분들 정부 결혼식 정책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친족, 지인 모두 포함해서 49인까지 결혼식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반인 분들은 신랑 신부 각각 49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직계 가족은 제외한 숫자인 걸로 오해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신랑 측, 신부 측의 모든 손님을 다 합한 숫자고요. 이 숫자에는 형제, 자매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이 2명인데 제 동생들도 제 결혼식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49인 안에 포함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오늘 중대본에서 결혼식 방역은 이미 4단계 완화한 바 있어서 더 이상 완화하기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를 포함한 이 예비부부들이 생각하는 건 애초에 이 친족 49인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양가 49인 합해서 49인인데 누구를 선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 두고도 뭐 갈등도 많고 이 하객 정하다가 뭐 싸우는 사례, 뭐 파혼하신 사례 뭐 이런 것까지 있다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부모님이 부르고자 하는 손님이 있고, 이제 신랑 신부 모두 자기 지인, 친구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음. 이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초기부터 준비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면 집단 변역 가능할 거다. 그래서 올해 가을 이후로 일정 미루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9월 초도 결국 4단계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 최소 보증 인원 문제입니다. 보통 이 결혼식장에서 예약할 때 뭐 결혼식장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최소한 뭐 200명 아니면 300명 이렇게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식대라던가 답례품으로 보통 이제 제공을 하는데 자, 이 보증 인원 그러니까 49명 불러야 되는데 200명, 300명 그 돈을 또 다 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49인만이 먹더라도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보증 인원 그냥 그대로 내야 하고요. 예.
이제 스몰 웨딩으로 문화가 바뀌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작은 규모로 하고 싶어도 웨딩홀에서 최소 200명 이상은 보통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4단계다 그래서 웨딩홀에서 좀 줄여줬다고 해도 최소 150명어치, 많게는 뭐 홀에 따라서는 400명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식사 불가능한 나머지 손님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으로 주겠다고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 이게 원가가 2만 원도 안 된다고 알고 있고 네. 식당 로비에도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본 채로 답례품만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이제 개정을 해서 만약에 조정 인원을, 그러니까 이 최소 보증 인원을 좀 줄이거나 할 때 위약금을 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실제로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 좀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중대본에서도 이게 권고를 잘 하고 있고 현장에서 잘 지켜준다고 했는데 저는 참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강제가 아니에요. 권고다 보니까 무조건 예. 다 지불을 하라고 하는 예식장도 여전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날짜 변경을 해준다고 해도 4단계 상황에서만 무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일까지가 4단계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그때 다시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도 4단계가 확실해 보이니까 이제 예식을 예정을 하는 예비부는 이거를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바꾸고 싶어도 4단계 발표가 안 난 상태로는 무료로 못 바꿔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미루고 싶으면은 위약금을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역 지침이 2주 단위로 나오는데 3주 뒤가 결혼인 사람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지금 바꾸려고 하면은 무조건 위약금을 뭐 적게는 350에서 1,0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러면은 기다렸다가 4단계 발표 나고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그때 내가 이 날짜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시간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 예식장만 바꾸면 그게 또 끝이 아니라 본식, 스냅, DVD, 뭐 드레스, 샵, 헤어 메이크업 전부 다 이게 변경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 자체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예식장 문제뿐만 아니라도 이 웨딩 사진 촬영이나 뭐 드레스 대여, 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어 스트레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정부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하기로 했고 이 결혼식 관련해서는 이제 방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좀 아쉬움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 좀 들려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이제 발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무척 아쉬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트럭 시위를 시작해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새롭고 형평성 있는 지침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 시위 등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형평성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제 저희는 공식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렇게 결혼식 지침 개선되길 바라는 이런 활동에 꾸준한 관심 보여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른 기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형평성, 불합리 이런 부분 많이 얘기하셨는데 좀 개선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고요. 좀 10월 달 결혼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방역 상황 나아져서 결혼식 멋지게 치를 수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 회원 예비 신부 황효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